안녕하세요. 하다봄입니다. 오늘은 다카기 나오코님의 혼자 살기 5년차와 혼자 살기 9년차 리뷰를 해볼게요. 아마 제일 처음에 봤던 다카기 나오코의 책은 고등학교 때쯤 읽은 150cm 라이프 같아요. 그 후로는 만화방에서나 도서관에서 눈에 띌 때마다 몇 권을 읽었어요. 읽은 뒤에는 막상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지 않고 아주 재밌었던 것 같지 않은데도 알록달록 귀여운 표지를 보면 자꾸 손이 가요. 그런데 이번에 읽은 혼자 살기 5년차, 혼자 살기 9년차는 전보다 재미있었어요. 혼자 살기 9년차는 전에 한번 읽었고 처음 읽었을 때 그리 재밌던 것 같지 않아서 의외였어요. 그동안 저도 혼자 산 기간이 늘었고 취향도 조금 바뀌었을 테고 요즘 그림 연습을 하고 있어서 공감 가는 내용이 늘었나 봐요. 혼자 살기 5년차와 혼자 살기 9년차는 같은 분이 번역했는데 혼자 살기 5년차에 옛날 인터넷 말투가 더 많이 나와요. 님 좀 짱인 듯 해보아용, 울집, 있어염, 보이시종, 문자질, 살찔 듯, 많다는, 아님 같은 말을 보며 중학교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두 책 다 초판이 2012년에 나온 걸 알고 놀랐어요. 그때 저는 이미 성인이었거든요. 실제로는 20대 초반에 썼던 말인데 중학생일 때로 잘못 기억했던 걸까요? 1인 가구가 되기 전, 즉 독립을 앞둔 상태에서 이 책을 읽었다면 감기가 심해질 것 같을 때 며칠 동안 마음 놓고 앓기 위한 준비 노하우, 방범, 요리 등에 관심이 많이 가고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특히 방범 이야기는 혼자 사는 생활에 아주 익숙해진 제게도 인상적이었어요. 도쿄는 치안이 좋은 줄 알았는데 소름 돋는 일을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밤늦게 우범 지역을 돌아다닌 게 아니라 그냥 집안에 있었는데도요. 하지만 이번에 읽으면서 제일 흥미로웠던 건 일본 문화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주로 혼자 살기 5년 차에 그런 내용이 많았어요. 저는 화장실에 욕조와 변기가 같이 있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서양식 화장실이고 일본에서는 원래 둘이 따로 있대요. 가족들이 돌아가며 같은 목욕물에 들어가는 일본 문화는 학창시절 제2외국어 시간에 배웠지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만화를 봐도 역시 정말 낯설고 마음이 아주 힘들었어요. 그리고 택배 아저씨.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택배 아저씨라고 부르네요. 아무튼 택배 기사님이 택배를 배달할 때 문 앞에서 타카기 씨 하고 이름을 부른대요. 이름과 주소는 개인정보인데다가 여자 혼자 살고 있는데 택배 올 때마다 그런 정보가 유출된다니 무서워요. 택배 상자를 몰래 찾아보지 않아도 택배원이 다 불러주니까 하려고만 하면 쉽게 이름을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자뿐 아니라 자취하는 저자의 친구들이 초인종이나 우체통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택배원이 남의 집에 함부로 표시했다고 해도 기분 나쁘고 택배원이 아닌 누군가가 썼다고 해도 무서운 일이에요. 저자가 여자 혼자 덮밥집에 들어가는 건 좀 그렇다거나 소고기 덮밥을 생강절임 없이 먹는 사람을 보고 진짜 남자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신기했어요. 일본에서 덮밥은 남자들이 먹는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강한가 봐요. 특별히 거친 음식도 아니고 양이 많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이미지가 생겼는지 궁금해요. 저는 차슈동이나 연어덮밥 같은 일본 덮밥을 좋아하는데 자주 사 먹지는 않아요. 양이 적어서 분명히 한 그릇을 다 먹었는데도 배가 안 차요. 한 번은 돈부리를 먹고도 배가 고파서 결국 다른 식당에 또 갔어요. 그 후로는 웬만하면 돈부리는 사 먹지 않아요. 부동산 이야기도 색달랐어요. 혼자 살기 5년차 맨 마지막에 저자가 처음 도쿄 자취집을 구했던 일화가 나와요. 그런데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 건물 주소를 알려주면 저자 혼자서 그 장소에 갔다가 부동산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해요. 심지어 누가 살고 있다는 이유로 방은 보지도 못하고 건물 외형만 보고 와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중개인과 같이 이동하고 세입자가 살고 있어도 방을 다 본 후에 계약하잖아요. 집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중개인의 차를 타고 보러 가고요. 이런 일본 문화를 모르고 부동산에 가면 무척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은 달라졌을지도 모르지만요. 만약 달라졌다면 어떻게 바뀌었을지, 그리고 다른 나라는 어떤지 궁금해요. 혼자 살기 9년차에서는 우리랑 일본 문화가 다르다고 느낀 부분이 별로 없었는데 신기한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저자의 부모님이 도쿄에 오시자 출판사 담당자와 편집자가 인사드리겠다며 약속을 잡아요. 그래서 저자 부모님, 출판사 담당자, 편집장 이렇게 다섯이 식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이 고향에서 올라오셨을 때 한 번도 상사, 직장 동료, 거래처 등 일과 관련된 분과 함께 식사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관계가 끈끈한 작은 회사라거나
업무 외적으로도 고마운 인연일 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본 문화인지는 긴가민가 했어요. 도쿄에 있는 친구보다 고향에 살고 있는 친구 중에 결혼한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에는 공감이 갔어요. 저도 제 친구들을 보면서 고향에 사는 친구들이 결혼도 출산도 빨리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이런 패턴이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는 거라면 무슨 이유일까 궁금해요. 저는 이런 게 흥미롭더라고요. 세계적으로 비슷한 문화에는 무엇이 있고, 한 지역의 독특한 문화에는 무엇이 있으며 왜 그렇게 되었는지 말이죠. 혼자 살기 5년 차에 어릴 때부터 친숙하게 주위에서 봤던 포카리 스웨트, 수박바, 바카스가 나오는 걸 보고는 원래 일본 거였나 싶어서 놀랐고, 한국 김이 나올 때는 반가웠고, 화장실 물기 제거에 편하다는 창문 닫기를 사고 싶어졌어요. 저자가 그린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집을 보고 저도 한참 동안 제가 꿈꾸는 집을 그려보기도 했어요. 혼자 살기 9년 차를 보고는 이불 건조기가 좋아 보여서 검색해봤어요. 그런데 네이버에는 빨래 건조기만 나와서 아쉬웠어요. 예전에 처음으로 혼자 살기 9년 차를 읽으며 부러워했던 장면을 다시 봤을 때는 반가웠어요. 하지만 예전만큼 부럽진 않았어요. 저자가 일러스트를 그리는 게 직업이라 종일 집에서 혼자 일한다고 말하는 장면인데 어쨌든 지금 저도 비슷하게 생활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종일 집에서 혼자 일한다가 아니라 그 결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이 더 부러워요. 혼자 살기 5년 차와 혼자 살기 9년 차를 읽으며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그림을 보는 것도 재밌고 1인 가구로서 공감할 수 있는 내용도 많고 일본 문화도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는 그냥 재미로 읽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당장은 어려워도 언젠가 일본 유학이나 일본 워킹 홀리데이를 갈 생각이거나 곧 1인 가구로 거듭날 예정인 분들이 읽으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본에 관한 최신 정보는 추가로 찾아봐야겠지만 만화책이라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